다음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6년 전 사진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 프로필 사진을 아예 안 찍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재활용을 했습니다. 오직 한우물 파는 사람의 광기의 결과물이라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름 방학이랑 겨울 방학 특강 때, 그리고 그 이후 학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크게 공부해서 나갈 수 있는 파트너인 부트캠프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 안에 정말 방대한 양의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특강 기간에는 다루기 힘든, 그러니까 부트캠프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곧장 달려들어서 풀기는 좀 어려울 법한 문제들을 따로 찾고 분리를 해서 H7이라는 인강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단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문제 수는 당연히 부트캠프보다는 적은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왔어요. 다행히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론 피드백도 주시고 근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사실 다 좋다 얘기를 하면 다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던 시점에 제가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 모 학교에서 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징징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궁금하잖아요. 시험이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나왔길래.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험지가 공개됐다고 저한테 공유를 해줘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시험지를. 뭐가 나왔냐 이러고 같이 봤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이게 보면 위에 있는 빨간색 박스가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고, 아래쪽이 이제 교재에 어떤 주제에 어떤 엑서사이즈 몇 번 문제인지를 지금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요. 원치도 않고 학원에서 이런 거 적중이니 뭐니 홍보한다고 할 때도 제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제가 점장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수학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만들던 김에 겸사겸사 상황이 겹쳐가지고 그냥 해본 거예요. 해봐서 사실 이거 학생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보냈더니 맞아요, 잘 공부했어가지고 시험 잘 풀었어 이런 애들도 있었는가 하면 특강도 다 듣고 학기 중 수업도 듣던 친구들 중에는 또 어떤 친구들도 있었냐면 진짜 있었네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비슷하냐, 일시정지 해놓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정리를 하자면 전체 8문제 시험이었는데요. 8문제 중에 완전히 그냥 동일한 문제가 7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 유사한 문제였고, 부트캠프라는 교재에서 6개, H7 1개, 이렇게 부트캠프에서 또 1개 유사 문항이 나왔더라 라는 말씀으로 어떤 제 집착, 광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름 특강을 하면, 이번에도 제가 해외 설명회도 나가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원래 페이퍼 3 얘기를 1절 안 했어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절 안 하다가, 사실 지난 이제 가을이었죠. 가을에 해외 설명회 쭉 나가고 하면서 영상도 찍었었는데, 기출분석 자료를 한번 만들었었죠. 제가 한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만들면서 페이퍼 3 파트를 따로 페이지를 할애를 해가지고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짧게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수학에서는요, 하이어 페이퍼 3개를 보는데 페이퍼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페이퍼 1과 2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1, 2는 다를 게 없다. 공부는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다. 다만 2는 GDC가 허용이 되어 있고 GDC를 사용하는 방법을 당연히 공부를 따로 추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1, 2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라고 치면, 너 이런 형태의 삼각 방정식을 풀 수 있어? 너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 이거 알아?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딱딱 짚어서 물어보는 것이 페이퍼 1, 2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페이퍼 3는요, 어떤 기조로 가는 거냐면, 미분법 알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삼각함수 트리거 아이덴티티 알아? 안 물어봅니다. 그거는 일단 당연히 네가 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고, 어떤 큰 상황을 부여를 해요. 아니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어떤 긴 패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수는 없으니 중간중간 내가 브릿지를 놔줄 테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마치 그 헨젤과 그레텔 과자 따라가는 것처럼 이 소문항들을 따라가면서 최종적인 네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데이터를 해석하고 수식을 이해하고 상황을 디듀스하는,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그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3를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페이퍼 3를 대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페이퍼 1, 2의 요구 조건은 달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걸 베이스로 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페이퍼 3 하는 수업 할 수 없냐? 할 수 있죠. 학생들한테 문제 주고요. 한 문제 2페이지만 이렇게 되는데,
프로라고 한 다음에 뭐 우당탕탕 풀겠죠? 풀고 나서 해설 강의 할 테니까 모여라.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문제 막 3, 40분씩 막 이것저것 다 끌어 설명하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그 파이널 수업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Year 1 단계, Year 2 중반부, 초반부에 있는 학생들이 페이퍼 1, 2 문제를 받아봐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단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페이퍼 3 문제면 페이퍼 3를 페이퍼 3 문제답게 소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페이퍼 1, 2 문제 풀듯이 페이퍼 3를 풀어버리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특히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게, 이 페이퍼 3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문제의 양상이 좀 많이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문제는 사실은 21년도 이후 거밖에 없어서 많이 없습니다. 출판 교재나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문제들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퀄리티 좋은 것들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정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B에서 파이널 시험으로 냈던 정품 문제는 진짜 몇 세트 없는 거라서 굳이 학교에서 묻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페이퍼 3 문제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은 혹시 뭐 새로 보셔가지고 이거 궁금하다,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요 PDF 파일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특강이에요. 사실 여름 특강이 뭐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든 학원 입장에서든 당연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애드밴스 과정을 일단 다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 수업은 더 그게 다 됐다라고 빠르게 더 인정을 하고 진도도 빨리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학원 수업을 듣는 데는 불안하고 잘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걸 다 안다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디서 들어는 봤겠지.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건 아닌데 잘 정확하게는 모르는 이런 상태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진도를 1년에 저만큼을 나가면 저희도 방학 기간 동안 나가야 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마다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빨리 얘기해도 빨리 알아듣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조금 여러 번 듣거나 조금 더 천천히 다른 설명들도 많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적정선을 잘 찾아서 최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나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저희가 무슨 스터디 매니저도 하고 조교쌤들도 뭐 선임조교 분류해서 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이거였죠. 차라리 학생이 본인 패턴에 맞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인강을 찍으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 IB에서의 인강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어렴풋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강을 신청을 했는데 정작 영상 길이가 좀 짧거나 문제 수가 좀 부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엔 뭐 과외하고 학원 가야 되나 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제가 안 찍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강을 찍었어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2월 1 단계만 공개가 되어 있고, 여름 특강이 시작이 되는 6월 중순부터 2월 1, 2가 전부 다, 사실 과거에 있던 2월 1 버전도 지금 다시 다 재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개편된 거에 맞춰서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본인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여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업 기간은 4주죠. 물론 녹화본을 저희가 한 달을 더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업 시간만 따지면 이제 한 1,800분, 개념도 설명하고 문제도 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교재에 650여 문제가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250문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학원에 오거나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뭐 조교 선생님들이랑 QA도 할 수 있고 주차별로 시험도 보고 제가 리포트 써드리고 막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는 그런 강제 조치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든 현강이든 와서 들으시면 되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듣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들을 거면 그런 제한 조치가, 강제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인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강이요, 일단 52주예요 52주 동안 들을 수 있게 열어드릴 거고, 솔직히 더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52주예요 52주고 대충 수업시 한 3,000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2월 1 기준이에요. 2월 1 3,000분 나오고, 수록되어 있는 650문항 예제 포함해서 전부 다 100% 전부 다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 유사한 문제들이나 조금 다른 문제들은 좀 건너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풀어요, 4주 수업 시간 동안.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지루할 거 아니에요. 저 똑같은 문제인데 왜 또 풀고 있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빼는 것들. 근데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 눈치 보고 막 질문 못하고 이러는데 인강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650장 전부 다 풀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풀어드린다. 그 다음에 Q&A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A클래스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수강 게시판에 가가지고 Q&A 하시면 제가 질문 다 답변 달아드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수강료만 계산을 대충 해보면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강하는 거 말고 이것도 굉장히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일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 수업을 안 하죠. 개인 수업 안 합니다.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그 하이퍼스킴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인강으로 대체를 했는데, 엣지7으로 어떤 한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개인 수업 너무 받고 싶다고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안내가 나가니까, 그러면 개인 수업에 포커스를 두고 인강을 신청을 하겠다. 왜냐면 그때 인강 신청하면 개인 수업 신청할 수 있게 막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강은 사실 관심이 없고 적어 듣겠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 수업 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해드려라. 알겠다. 대신에 질문하기 전에 그래도 인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인강을 보고 나서도 안 되는 걸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인강 사놓고 뭐하러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분 분명히 연락 안 올 것 같다. 학생 연락 안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개인 수업을 하면 할 법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애매한 포인트, 잘 모를 것 같은 것들을 그냥 미리 전부 다 문제 해설하고 개념 설명하면서 녹여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수업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강 수강률 올라가서 완강할 때까지 결국에 이 친구는 개인 수업 신청하지 않고 잘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인강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아까 봤던 거죠. 아까 전에 이제 프리-IB 단계에서 이제 10학년, 11학년 또는 그 이전에 있는 학생들이 이 시점에 이것까지는 좀 끝나 있어야 돼. 학교 진도랑 상관없이 끝나 있어야만 해. 그래야 IB를 좀 편하게 해. 라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였고 이런 걸로 공부하면 좋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주에서 수업을 지금 IB 애들 수업하고 이전에 이제 프리-IB 단계 수업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MIP면 MIP, 애드매스면 애드매스 맞춰 수업을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주제들 이런 것들 당연히 포함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주제들을 공부할 때 항상 추가 문제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보여주고 풀어보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IB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하고 문제풀이하고 숙제 점검한 다음에 이거 한번 풀어볼래?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풉니다. 물론 제가 잘 가르쳐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풀만해요. 그래서 잘 풀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문제를 보여줄 때 야 이거는 이제 너네가 한 1년 뒤에 학교 올라가서 보게 될 너네 학교 IB 시험 문제인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 애들이 또 못 풉니다. 거의 이제 원효대가 해골물 느낌으로 그 사실을 모르면 좋네 이러면서 막 푸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못 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학교 교재를 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단원에 걸쳐서 아까 보셨던 부트캠프 이어 1 교재를 같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국제학교 커리큘럼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넘어가고 학년이 바뀌게 되면 전에 안 했던 새로운 걸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신다면, 국제학교는 굉장히 넓고 얕게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학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 그 중에 이야기할 거리가 더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 자리를 좀 더 깊이 파는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현실적인 단점만 말씀을 드리면 역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쭉 올라온 학생들이 학년 바뀔 때 이거 또 해? 문제 조금 바뀌었네. 근데 시험 잘 못 봤는데 아는 건데 실수했어. 이러한 역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미 그 학년에서 공부할 때 2년 뒤, 1년 반 뒤, 1년 뒤에 공부하는 IB 내용을 끌어와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IB 교재를 때려박고 너 이거 풀어라고 하면 벽처럼 느끼게 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없이 친절한 개념 설명이랑 문제 해설이 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건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학생들한테는 이 부트캠프라는 교재를 가지고 IGCSE랑 MIP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텀방학 때 이거저거 주제 잡아서 툭툭 튀듯이 선행학습을 할 바에는
본인 학교 진도에서 뭐 폴리노미얼 한다. 그럼 여기서 챕터 2 들어가서 폴리노미얼 공부하고, 여기서 트리거 한다. 그럼 저기 들어가서 트리거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2학년이 올라가서 지금 IB를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하이어 레벨 또는 스탠다드 레벨 문제들을 풀어본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되고, 또는 처음 풀어보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번 풀어볼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뭐 그 시간에 SAT를 공부하거나 자기가 부족한 다른 하이어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이 인강을 보고 IB를 잘 공부를 하긴 했는데 여름방학 기간이 이제 끝나고 IB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진짜 여름 특강 안 들어도 되는 걸까? 물론 듣는 친구들 있어요.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할래 라고 해서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들어도 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인강 수강했던 학생들은 저한테 학원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레벨 테스트 보고 그래도 4주 동안 한 번 더 듣는 게 좋겠다.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안 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훌륭하다. 더 이상 수학은 들을 필요 없다. 그냥 겨울에 겨울 특강 듣거나 아니면 그것도 인강으로 들어서 그냥 학원 안 와도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IB 매스 A의 하이어 레벨. 어차피 결국에 누구나 또 부트캠프 저와 함께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